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투교실 덕투쌤입니다. 오늘 우리 덕투교실은 지난 시간에 이어 9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 덕투교실에서는 지난 시간까지 1회에서 4회까지 4차례에 걸쳐 입문과정을, 그리고 5회에서 8회까지 4차례에 걸쳐 일반과정 얘기를 나눴지요. 지난 시간에는 덕투교실 일반과정으로 토지의 맹지 타개와 리모델링에 관한 얘기를 나눴지요. 오늘은 덕투교실 특별과정 정보편, 오늘의 주제는 세계경제 금융위기의 시작, 한국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아직 우리 덕투교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빨간색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매스컴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지금 위기 국면에 진입하여 주요 경제 지표들이 위험을 알리며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경기 순환은 평균 10년 주기로 위기가 발생해 왔는데요. 타이밍상으로도 경제 금융 위기가 도래할 시기에 이미 진입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 사태가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함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발발된 모양새이지요. 예컨대 코로나 사태로 국제적 상호 교류 제한이나 중단에 따라 교역이 원활치 않게 되면 불현듯 따르게 되는 경제적 파장이 가히 대공황 임박을 우려할 정도로까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당연히 국내 경제도 불안해지게 됨이 마련이고, 국내 경제 시장 안에 있는 부동산 시장 역시 불안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위기 징조가 아주 농후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전 실물 경제의 폭망에 따른 경제위기가 이미 당도해 있었을 수 있다고 진단하는 경제연구소들의 발표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금융위기 징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가 폭락입니다. 국내 코스피 지수가 어제 1500선도 붕괴되어 정말 심각한 수준이지요. 다행히 오늘 시초가가 1500을 회복하였는데, 이것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약정과 50조 규모의 비상금융조치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아직 해결 기미가 없으니 어디까지 추락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처럼 일시적 반등은 있을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내 상장기업 주가에 만연한 거품이 아주 심각해 왔던 것도 실질적 문제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외환 위기입니다. 최근 한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까지 변동성이 커졌다고 보는데요.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290을 돌파했다는 사실과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어마무시한 상황입니다. 최근 2주간의 자료만 봐도 하루 평균 1조 원 가까이씩 연일 유출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주요 경제 지표가 위험 신호를 이미 상당 기간 이전부터 발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 경기 순환 10년 주기로만 봐도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것도 확실하지요. 우리나라는 올해 지금 1분기도 그렇지만 향후 2분기, 3분기 자료가 계속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아주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자, 이제 경제 금융 위기와 부동산 가격 폭락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국내외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로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확산이 국제 교류 제한이나 중단으로 이어져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경제위기이자 금융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주가 폭락 사태로 이어지고 또 부동산 가격 폭락 사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 발생은 각자 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부동산 가격 폭락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누가 위험한 것일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상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서울 아파트는 안전자산일까요? 아닙니다. 아파트라는 부동산 상품은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겁니다. 갭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전세를 끼고 샀다면 그 전세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2년 만기 대출이라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세 대출 만기가 도래되었다면 대출 만기로 인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도 다 많은 대출을 끼고 산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 초저금리 상황에서도 급매물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지역부터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강남 지역 재건축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 전체 지역에서 급매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야 반토막이 나든 3분의 1토막이 나든 소유자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지만, 지금 매수, 즉 새로이 투자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절대 조바심을 내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부동산이 위험한 부동산, 즉 폭락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일까요?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부동산은 고가 아파트입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 한강변, 도심권 등 10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와 1, 2기 신도시, 수도권, 지방광역시에서는 대략 7억 정도가 넘는 고가 아파트들이 그 대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7, 8년 전, 그러니까 2012년, 2013년 가격 대비 2배 이상 오른 아파트는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위기 상황이 직면한 이런 시기에 고가 아파트는 거래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례해서 폭락한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새 아파트냐 헌 아파트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팁 하나를 드린다면, 역설적 얘기지만 이번 경제위기가 바닥을 치고 터닝할 때 바로 이런 고가 아파트를 공략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싼 아파트나 경매 아파트 같은 것에 눈독 들이지 마시고 말입니다. 자, 이제는 유동성 자금 이동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금년 초, 그러니까 지난달 2월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에 유동성 자금이 엄청 많이 쏠렸잖아요. 이제는 엄청 달라졌어요. 주식시장, 즉 주가가 최근 짧은 시일 한 달 반 정도 만에 엄청 많이 폭락했잖아요. 그러니 주식시장으로 유동성 자금이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데요. 또 심리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달러나 미국 국채 쪽으로 선호도가 높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최근 유동성 자금의 타깃이 분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 투자자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러한 심리적 변화를 쉽게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까지 부동산 매수 자금을 갖고 있던 투자자들이
지금까지는 일단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향후 추이를 봐가며 부동산이 아닌 다른 쪽 대상을 타깃으로 잡겠다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심리도 이전까지 부동산 매입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최근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건실한 재무구조입니다.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개인은 추가 대출이 어려우니 유동성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합니다. 향후 국내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중 유동성 부동자금이 1000조가 넘게 물밀듯 넘쳐나서 부동산 시장을 달구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왔었지요. 지금은 우리가 정말 몸을 사려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경제 지표가 요동을 치며 고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기다리는 투자, 즉 대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경제와 부동산을 따로 얘기하거나 따로 이해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경제 위기는 바로 부동산 위기이고 부동산 가격 폭락과 직결된다는 점을 잘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금융 위기 상황은 주가 폭락 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부동산 가격 급락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계속 확산되면 부동산 가격 급품 붕괴는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한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재앙이 다가오는 이유를 정확히 잘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내가 확보할 수 있는 현금 규모를 먼저 체크해 봅니다. 내가 가진 자산과 부채, 신용대출, 규모 등도 함께 체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향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지금 현금 보유자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폭락장에 한몫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방천지에 널려 있는 상황도 그렇지만 저가 매입이 유리한 투자 게임에서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분명한 기회입니다. 그보다는 자산 보유 가치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금리, 유동성 확대로 화폐 가치의 하락은 지속될 텐데요. 단순히 현금 보유만으로는 자산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은 폭락 공포의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 사태는 언젠가 반드시 끝난다는 것과 여태 경험하지 못한 유동성 과잉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필수적입니다. 어쨌든 누가 뭐라 해도 투자자에게 지금은 확실한 기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을 수 있는 덕투교실 구독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덕투교실 일반 과정으로 주제는 건물의 리모델링에 대한 덕투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덕투교실에 대한 많은 성원과 구독, 좋아요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